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돈을 대는 이른바 쩐주로 단순히 방조한 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벌어들인 차익은 8억 1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김 여사는 약 13억 9천만 원, 모친 최은순 씨가 약 9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분석한 적은 있지만 수사기관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 수익을 특정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모른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무상 여론조사의 규모 역시 특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여론조사는 공표와 비공표를 합쳐 50여 회, 그 가치는 2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공표 여론조사는 2021년 6월부터, 비공표는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또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도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부의 조직과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샤넬 가방과 천수섬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건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친윤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지원을 대가로 대선 지원을 제안했고 실제로 선거도 도왔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오전에 열리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그날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서 통화 녹취록을 여러 개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특검은 당선인,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와 전화를 했냐고 물었지만 김 여사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전화하는 걸 보진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명 씨에게 전화했다고 말해달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적도 없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하며 인삼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 고맙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도 제시했습니다. 이 인삼차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보낸 선물 중 하나로 의심받는 물품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자신은 인삼을 먹지 않는다며 인삼차를 받은 적도 없고 전성배 씨가 전화를 한번 해주라고 부탁해 통화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주장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알지 못하는 통화를 했다고 말하고 전 씨의 부탁으로 받지도 않은 인삼차를 받았다고 말한 셈입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계좌 관리인에게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과도한 수수료를 약정했다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수수료를 준 적 없고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손실이 났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주장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다음 달 1일 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고발장 접수 뒤 배당만 해놓고 있다가 2년 7개월 만에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고발인이 문제 삼은 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이 발언입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낸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또 넉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발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장모와 관련된 발언들로도 고발돼 있습니다. 도촌동 문제라든지 또 그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장모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도촌동 사건은 차명 투자로 드러나 2024년 과징금 27억여 원 부과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중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멈췄던 시계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까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2018년 4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 인터뷰가 주간조선에 소개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헐값 매수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매년 7%의 이자가 보장되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산 것이고 나는 원금도 이자도 보장이 안 되는 보통주를 샀다며 둘의 가격을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 재산의 미천은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미천이 되어 그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렸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6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62억 원이 김 여사 몫이었습니다. IT가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 김 여사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를 장외에서 거래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너에게 주식도 받기 전에 현금 20억 원을 주고 비상장 BW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이 사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세 조종입니다. 과연 여사가 이렇게 권오수가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과연 시세 조종에 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을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으로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옵니다. 김 여사 이익은 13억 9천만 원입니다. 검찰 결론대로라면 김 여사는 주식을 몰라 범행에 계좌를 활용당했는데 큰 돈은 벌고 처벌은 피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브리핑에서 위법 거래와 통상 거래가 섞여 있어 김 여사가 얼마나 벌었는지 산정도 어렵고 검찰 수사 범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